정치부의 강상구 차장과 함께 최순실 씨 관련된 내용을 정치권을 주변으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차장, 먼저 뉴스를 진행하는 와중에 속보가 나와서 좀 전해드렸는데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사표를 냈다고요? 예,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예결위 답변 중에 지금 국회 예결위 진행 중이죠. 소개한 소식인데 26일이면은 저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네. 그래서 사표를 냈는데 수리하지는 않았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진은 언제라도 그만둘 자세가 돼 있다. 네. 원래 이런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는 정도의 사태가 생기면 보좌를 잘못한 책임을 스스로 이제 지겠다는 의미로 보통 사표를 내는 게 일반화돼 있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재신임의 의미로 돌려주면 이제 반려하고 그걸로 이제 터는 것이고 수리하면 이제 인적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절차인데 일단 이 소식을 전한 자체는 청와대는 일단 자리에 연연할 뜻이 없다라는 의지를 강조하는 이런 사인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치는 안 나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도 하고 있다는 사인은 청와대에서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심사숙고하고 있다라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그 브리핑이 있기도 했었죠. 네. 근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어제까지는 박 대통령의 향후 수습 방안에 청와대의 인적 개편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무슨 거국 내각이라든가 무슨 내각 총 사퇴 이런 방안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와대 개편 중에서도 사실은 핵심은 우병우 수석 거취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오늘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90분 동안 독대를 했죠.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정현 대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만 잔뜩 얘기를 하고 그게 지난번에 새누리당 의원총회하고 하면서 다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박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알고 싶은데 아니 뭐 90분 동안 고개만 끄덕거렸냐 걸었겠냐 무슨 얘기든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또 얘기를 안 해요. 그만큼 이제 대통령은 자신이 아직은 좀 결단을 못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현 대표가 소위 독대라는 거를 하는 그 장면도 왜 보통 당대표가 청와대 가면은 뭐 입장하는 모습이라든가 차라도 한잔하는 모습의 영상으로 나오는데 오늘 그 영상도 없었죠. 사실은 그걸 공개하는 자체가 하나의 정치 행위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심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 대통령한테 뭔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이런 신호를 국민들한테 보내는 그 자체가 하나의 그 나중에라도 사후 공개한 이유가 아닌가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표를 냈다는 얘기도 그래도 나오는데 우병우, 다음에 안종범 수석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오히려 우리가 전해드린 대로 오히려 사표 내는 걸 반대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는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촛불 집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 민심이 분노를 넘어서 행동으로 표출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는 청와대 개편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며칠 전만 하더라도 우병우 수석 예컨대 사과를 발표할 때 우병우 수석 거취 정리하고 문고리 3인방 일단 책임자 처벌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했으면은 또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이제는 그때랑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대통령이 고민을 넘어서 행동으로 국민도 지금 분노를 넘어서 행동으로 가고 있거든요. 대통령도 고민을 끝내고 행동을 보여줘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더 이상 방관하면 국가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릴 위기입니다. 저도 앵커 멘트에서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사퇴를 하면 일단 후임에 누가 되냐 일단 이쪽으로 또 관심이 가게 되고 그리고 적절한 사람을 내세우면 아, 이 사람이 사퇴를 수습해 갈 수 있겠구나. 국민들에게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점을 오히려 청와대 참모진들은 지금 사퇴를 못한다는 논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물러나면 누가 하냐. 그리고 후임자를 찾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공석으로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후임자를 찾겠다고 하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 동의하기 힘든 말이죠. 아니 이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본인들이 후임자를 찾겠다니 이거는 이게 책임지는 자세가 맞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저희가 다룬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 가지 이젠 뭐 최순실 씨가 10억, 20억이 아니라
뭐 1,800억 그리고 1조 원대 다음 정부 예산까지도 주무르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보다는 또 사람들이 장관 인사에까지 최순실 씨가 개입해서 문체부 장관도 본인이 만들려고 했다. 저는 이게 더 좀 충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장관까지도 인사를 개입했다라는 사실도 네.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그렇게까지 장관을 본인 사람을 심으려고 한 이유는 뭘까? 전 거기에 또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 단초가 네. 그 의도를 보여주는 장면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나 김종 문화체육부 차관이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더 블루케이가 스위스에서 사업을 하는 미팅 자리에 참석을 했었다는 보도. 이 보도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최순실 씨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고위 공직자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 기관이 민간 최순실 씨의 사업을 도와주는 형국이다. 이거는 거기다가 오늘 더욱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죠. 최순실 씨의 최측근 차은택 씨의 역시 측근인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이 광고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너 이거 지분 안 팔면은 묻어버리겠다라는 협박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권력의 비호 아래 최순실 씨가 적극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이걸 다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매주 금요일이면 갤럽에서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몇십 년 계속 축적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쉬운데, 자,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나온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14%의 지지율을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앞으로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회생의 기운이 있는 겁니까? 대통령의 향후 조치가 어떤 수준으로 나오느냐, 그리고 언제 나오느냐에 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김현철 씨,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들을 구속시킬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공보수석이었던 윤여준 전 장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윤 장관이 그 김현철 아들 관련 대국민 담화 원고를 쓰면서 아들의 혐의가 드러나면은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초안을 써서 올렸대요. 응분의 책임이라 하면 예컨대 백담사를 간다거나 이렇게 법적 책임이 아닌 다른 방식의 책임을 포함하는 거죠.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싹싹 지우고는 사법 처리로 고치더라는 거예요. 아하. 그런 각오가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도 특히 핵심 지지층이라고 세대에서 볼 때는 할 수 있는 60대, 이런 좀 뭐랄까 중장년층에서도 지금 확연히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네. 중장년층의 지지율이 불과 일주일 만에 60대 이상 지지율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52%였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28%가 됐습니다. 핵심 지지층의 지지율이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보다 더 떨어졌다는 것은 박 대통령으로서는 정말로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네, 이 사태의 심각성, 이건 누구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좀 먼저 느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